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20년 6월 10일 방전 체크포인트입니다. 어,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는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. 나스닥 시장은 0.29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03%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전날 밀렸었던 유가는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, 이제는 우려감들이 서서히,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어, 일단 경제에 대한 회복, 이 회복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이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이 서서히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. 사실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됐었어요. 노출이 됐었는데, 전날 유럽 시장 쪽에 있어서는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. 독일 같은 경우도 수출이 좀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, 그러다 보니까, 이제 지표에 있어서의 우려감들이,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. 과거에는 뭐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호재에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이제는 악재에도 서서히 좀 반응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윗방향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, 기관 같은 경우는 하방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어느 정도 뭐 타협점을 보인다라면 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뭐 2150, 뭐 2150에서 2140, 뭐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거래소 시장의 추세 상단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전날 이 거래일 전이죠. 저항 자리대를 부딪히고 난 뒤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, 일단은 캔들에 대한 모습들이 좀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다 아쉬운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21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는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저가 매수세가 없어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6월 달 들어서면서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었는데,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,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. 수급적인 부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게 외국인 쪽에 있어서 4거리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. 이 4거리일 동안만 들어온 금액이 3,400억 가까이가 좀 되죠.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아마 외국인들 오늘 차익 매도,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 행태에 따라서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였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같이 매도 혹은 매수를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, 어제 오후장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,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고객 예탁금이에요.
고객 예탁금 자체가 거의 48조까지 있다가 줄어들었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45조대 중반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어요. 신용잔고도 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는 뭐 11조대가 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, 즉 대기 자금이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는 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에 있어서의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, 오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최근에 산업재 쪽 섹터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. 산업재 쪽 섹터가 많이 밀리는 그런, 많이 반등이 나왔었죠.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, 그쪽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IT 쪽에 있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IT 쪽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근데 이제 전날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있어서 항공주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었죠. 여기에 따라서 산업재 쪽 섹터가 영향을 좀 받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IT 쪽이나 커뮤니케이션 섹터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어요. 그러면 IT 쪽으로 다시 매기가 들어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만약에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IT 쪽은 같이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쪽에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하고 IT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게 된다면 IT가 움직이기 힘들다. 대신에 제약바이오가 씌워주는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되면 IT가 선별적으로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는 우선적으로 뭐 전기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잠깐 새벽에 어제 좀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요. 유럽 전기차 시장이 2020년 1분기 때 72% 성장을 했다라는 그 기사거리가 좀 있었어요. 20년 1분기에 인도된 신차가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26%나 감소를 했었었는데, 전기차 같은 경우는 72%의 폭풍 성장을 했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은 눈여겨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. 유럽 쪽에 있어서 이 양적 완화를 좀 진행을 하고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늘리고 있고, 영국 쪽도 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전기차 쪽에 있어서 보조금을 좀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전기차 쪽에 있어서 특히나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이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 삼성, SDI, LG화학,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세트 업체들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할 수밖에는 없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장비주 쪽에 관심을 여전히 좀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그리고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봐도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 적금 집어넣듯이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군들, 뭐 괜찮은 주식 같은 경우 뭐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적금 넣듯이 꾸준하게 좀 넣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,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은행에 적금을,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에 은행 적금을 들었었어요. 적금을 들었으면 그 적금을 해약을 해서 이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배당 수익이 이때 10%가 넘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배당 수익도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, 그런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.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요 부분들도 한번 단기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들이냐면 코스피 200에 있어서의 편입 종목군들, 뭐 동시만기 때 다음 날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.
그러면 편입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고 제외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. 제외가 되는 종목군들은 배제를 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편입이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군을 한번 편입을 해볼까? 그걸 골라서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케미칼, FNF, 태영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죠? 방송에다 좀 서울경제TV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포스코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. 섹터별로 있고, 제약바이오 쪽도 있고, IT 쪽도 있고, 증권 쪽도 있고, 5G 종목군들도 있네요. 여기에서 종목군들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외되는 종목군들 일단 빼시고, 그죠? 빼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, KRX 300 교체 종목군도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어,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.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놓고 보자라는 거. 동시만기 앞두고 있고 F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는 아마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강전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